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강철 무릎 만들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뻣뻣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오래 걸으면 무릎이 아파서 쉬어야 하는 경우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히 겪는 불편함 중 하나가 바로 무릎 통증입니다. 걷기만 해도 뻐근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가끔은 밤에 누웠는데도 무릎이 욱신거려 잠을 설치기도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무릎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관절입니다. 강철처럼 튼튼한 무릎을 만드는 것은 시니어들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 건강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무릎이 아픈지부터 시작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 무릎에 좋은 음식과 영양,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 그리고 무릎이 아플 때 회복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무릎이 아플까? 자,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무릎이 아픈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나이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연골이 점점 닳기 시작합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부드러운 조직인데 이게 닳으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게 되어 통증이 생깁니다. 둘째, 관절 내 윤활액이 줄어듭니다. 윤활액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해지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생깁니다. 셋째,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무릎의 보호대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불안정해지고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무릎 건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자주 취하시나요? 이 자세는 무릎에 체중의 7, 8배에 달하는 압력을 가합니다. 60kg인 사람이라면 무려 420kg 이상의 압력이 무릎에 가해지는 셈이죠. 무거운 짐을 자주 드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또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장시간 서 있으면 무릎 관절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만 지내는 생활도 문제입니다.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게 됩니다. 체중 증가도 무릎에 치명적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3, 4kg의 추가 압력이 가해집니다. 5kg만 쪄도 무릎은 15, 20kg의 추가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결국 무릎은 우리 몸 전체 체중을 버텨내야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심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릎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 그럼 이제 무릎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거창한 운동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무릎을 오래 지켜줍니다. 첫 번째로 걷기 자세입니다. 걷기 자세는 무릎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올바른 걷기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발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합니다. 그 다음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고 마지막에 발끝으로 지면을 밀어내듯 걷습니다. 발끝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향하게 하고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걸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10, 15m 앞을 보며 걷습니다. 너무 큰 보폭보다는 자연스러운 보폭으로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계단 이용법입니다. 계단은 특히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합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급하게 뛰어오르지 마시고 한 계단씩 확실히 디디며 올라가세요. 허벅지 근육을 의식적으로 사용해서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갈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난간을 잡고 한 발씩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가세요. 내려갈 때는 무릎에 체중의 3, 4배 압력이 가해지므로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세 번째는 앉았다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갑자기 무릎에만 힘을 주지 마세요. 먼저 발을 의자 앞쪽으로 당겨놓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인 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활용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만으로 앉지 말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앉습니다. 마치 의자가 없는 상황에서 앉는 자세를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바닥에서의 자세입니다. 가능하면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세요. 정 필요하다면 무릎을 꿇고 앉거나 한쪽 무릎만 세우는 자세가 더 좋습니다. 양반 다리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30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꿔주시고 가능하면 의자를 이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신발 선택입니다. 신발도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신발은 피하세요. 2, 3cm 정도의 낮은 굽이 가장 좋습니다. 쿠션이 좋고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특히 운동화는 6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무릎의 수명을 크게 늘려줍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무릎에 좋은 음식과 영양. 무릎이 건강하려면 운동과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영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뼈와 관절, 근육을 지켜주는 음식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입니다. 멸치는 칼슘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치 100g에는 무려 500mg 이상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국물을 낼 때 멸치를 우려내거나 볶음 요리에 멸치를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우유와 유제품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하루 한 컵의 우유만으로도 하루 필요 칼슘의 3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시다면 치즈나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두부와 콩 제품도 식물성 칼슘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두부는 단백질도 풍부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 쬐기입니다. 하루 15에서 20분 정도만 햇볕을 쬐어도 충분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의 햇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등의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으니 참고하세요. 세 번째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어 무릎을 지켜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생선은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특히 흰살 생선은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함량도 높습니다. 연어, 참치 같은 생선도 좋지만 명태, 대구 같은 우리나라 생선도 훌륭합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입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천연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등푸른 생선이 최고의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고등어, 꽁치, 참치, 연어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길 권합니다. 견과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호두, 아몬드, 자세,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마씨나 치아시드 같은 씨알류에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트나 시리얼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칼슘 배출도 증가시켜 뼈 건강에 해롭습니다.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들도 문제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과자,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료는 염증을 악화시키고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술도 적당히 드세요. 과도한 음주는 뼈 형성을 방해하고 칼슘 흡수를 떨어뜨립니다. 기억하세요.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분명히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무릎 강화 운동.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무릎의 보호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기구나 헬스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를 등 뒤에 두고 서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천천히 앉는 동작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다고 생각하세요. 의자에 살짝 닿을 정도로만 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10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두 번째 운동은 종아리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서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 발끝으로만 서세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느끼며 2에서 3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립니다. 이 과정을 15회 정도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하지의 혈액순환도 개선시켜 줍니다. 세 번째 운동은 무릎 펴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안히 앉으세요. 한쪽 다리에 무릎을 쭉 펴서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들어 올립니다. 이 자세에서 5초간 유지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천천히 다리를 내린 후 다른 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각 다리당 10회씩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운동은 누워서 다리 올리기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한쪽 무릎은 세우고 다른 쪽 다리는 쭉 편 상태를 유지합니다. 편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너무 높이 올리지 마시고 세운 무릎 높이 정도까지만 올리면 됩니다. 2에서 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각 다리당 10회에서 15회씩 반복하세요. 다섯 번째 운동 벽 밀기입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세요. 양손을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자세를 만듭니다. 천천히 벽을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상체 근육뿐만 아니라 다리 근육도 함께 사용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15에서 20회 정도 반복하세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적은 횟수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운동 전후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근육을 풀어주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있으면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넷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들은 정말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무릎 주변 근육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가끔은 무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운동 중이나 일상생활에서 무릎에 통증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성 통증일 때의 대처법입니다.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생겼다면 즉시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이때는 RIC 원칙을 기억하세요. 아흔 레스트 휴식입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마세요. I는 아이스 얼음찜질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에는 냉찜질이 효과적입니다. 얼음을 수건에 싸서 15분에서 20분간 대주세요. 너무 오래 하면 동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C는 컴프레션 압박입니다. 탄력 붕대로 가볍게 감아주면 부종을 줄일 수 있습니다. E는 엘러베이션 거상입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면 부종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만성 통증일 때의 관리법입니다. 오래된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찜질팩이나 온열 패드를 15분에서 20분간 대주세요.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마사지와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해주면 됩니다. 허벅지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발목을 잡아 엉덩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해보세요.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숙면은 무릎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들 때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고 자면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섭취하세요. 생강, 강황 같은 향신료는 천연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차나 강황 우유를 드셔보세요. 체리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항염 성분이 풍부합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도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세요. 심한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무릎이 붓고, 열이 날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을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넘어지거나 다친 후 통증이 생겼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생활 수칙입니다.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도 크게 줄어듭니다. 금연과 금주도 중요합니다. 담배와 술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을 악화시키므로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기억하세요. 무릎 통증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무릎은 우리가 평생 사용해야 하는 관절입니다. 한번 심하게 상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바른 습관과 좋은 음식, 꾸준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만 있다면 무릎은 다시 강철처럼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0대, 80대에도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릎 건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하루 10분이라도 무릎 강화 운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여러분을 지켜왔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과 사랑을 주신다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무릎이 왜 아픈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떤 운동이 무릎을 강하게 해주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강철 무릎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거나 의자 스쿼트를 10개만 해보거나 생선을 한 끼 더 드시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무릎은 단순히 관절이 아닙니다. 인생의 발걸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사랑해 준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강철 무릎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